신, 이, 회, 진. 요거는 조금 여기가 좀 나을 겁니다. 내 뱃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자, 가로 열고, 당, 소장, 소, 위, 대, 방. 자, 여기까지도. 요거는, 이거는 동양어를 공부를 하시겠다 마음을 먹은 이상 이거는 안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재미있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네, 외우십시오. 이거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뭔지 알죠? 간. 여기 속에 든 간. 이건 심장입니다. 이건 비장입니다. 이건 폐. 이거는 신. 이 신은 신장 콩팥을 말합니다. 이건 담. 쓸개입니다. 이건 소장입니다. 이거는 위. 밥통이고. 이건 대장이고 이건 방광입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장육부입니다. 오장 5개니까 오장이고요. 또 5개니까 오부죠. 나중에 한 개 더 나와요. 그거는 뭐 한 개 빼야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쉽게 외워질 거고. 일단 오장 오부가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요래 되는 겁니다. 요렇게. 예?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아까 오행이라 말씀드렸죠. 이 오행은 뭐냐? 이게 오행입니다. 오행이 아까 뭐라 했냐면은 음과 양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과 양이 이러한 모습들을 거쳐서 변화해서 다시 음양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정반합 유물론 얘기하면서 정반합으로 처음에 정이었다가 반목했다가 다시 합이 되다 하는 똑같아요. 목이 화, 토, 금, 수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목이 됩니다. 그 과정이 오행의 변한 모습이에요. 음양이 변하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변하겠죠. 목, 화, 토.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목이 화가 되었다가, 화가 토가 되었다가, 토가 금이 되었다가, 금이 수가 되었다가, 수가 다시 목이 됩니다. 이 과정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하루가 돌고, 1년이 돌고, 우리 평생이 돌고,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이 우주가 돌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내 뱃속도 이렇게 돕니다. 뱃속이 실제로 간이 이렇게 돈다는 뜻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기운, 기, 동양어에서 말하는 이 기가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게 있으면 이 화라는 것은 여기 없으면 없죠. 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이게 있어야 이게 화가 있고 화가 있어야 토가 있는 겁니다. 절대 목에서 토로 바로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과정을 거치는 데는 뭐 시간적으로 뭐 1이라는 숫자에 변했는데 여기는 2라는 숫자에 변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정상적인 속도, 같은 속도로 변화해야지 한쪽 속도로 너무 과하게 흘러버렸다 이러면은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데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몸이. 요 균형만 잘 맞춰주면은 균형이 틀렸잖아. 그럼 잘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래 소리 밖에 도듯이 돌아요. 뱅뱅뱅뱅뱅뱅뱅 도는데 재밌는 거는 너무 잘 돌아가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야 되잖아요.
너무 잘 돌아가면 이탈되겠죠. 밖으로 이탈되죠. 원에서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잘 돌아가면 지구는 결국 밖으로 이래 삐져나가 버립니다. 안 삐져나가고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좀 말려줘야 됩니다. 도는 것도 적당히 돌아라. 너무 빨리 돌지 말아라라고 말려주거든요. 그거 말려주는 과정이 여기도 또 들어갑니다. 요렇게 말려줍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말려줍니다. 요놈이 또 요놈을 말려줍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 말아라. 또 요놈이 요놈을 또 말려줍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 말라고. 또 요렇게 말려줍니다. 자, 요렇게 말려줍니다. 자, 요렇게 제대로 돌아가라고 자꾸 미는 놈이 있고, 있는 반면에 좀 천천히 돌아라고 이래 말려주는 놈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생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상극이라고 합니다. 보행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는 목이 없으면 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생자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역할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말리는 극한다 말리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리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상생상극의 원리입니다. 자, 목화토금수란 또 뭐냐? 음과 양이 처음에는 안정된 상태로 있겠죠. 목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안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 유물론에서 말하면 정반합의 정에 해당되는 상태가 바로 이 목의 상태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 음과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과 양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저끼리 놀다 보니까 부딪히지 한 번씩. 그죠? 부딪히다 보면 여기서 알력이 생기겠죠. 부딪히면 열도 나겠죠. 바삭하고 스파크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폭발해요. 고격합니다. 목의 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냐면 한자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완만하다. 예? 완만한 아주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완만하다. 이 상태, 안정된 상태를 목이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균형을 딱 잘 이루고 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음과 양이 반목이 생겨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자로 표시하면 퍼져나간다. 산이라고 퍼져나가는 상태. 폭발하는 상태입니다. 산화한다 할 때 그 산화의 뜻입니다. 그게 화입니다. 그 화의 과정입니다. 자, 둘이서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폭발해버렸습니다. 폭발하면 다시 차분하게 확 깔아앉겠죠. 밑에 다 깔아앉겠죠. 불이 붙었으니까 깔아앉겠죠. 재가 돼서 깔아앉겠죠. 그 과정을 토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단단한 고자를 써가지고 이 토라는 것은 가라앉아서 뭉쳐져. 자, 부부싸움도 한번 팍 붙어야 다시 더 부부싸움이 더 각별해지죠. 한번 싸워가지고 한번 해야 더 각별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상태를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안정되었다가 산화에 폭발했다가 다시 이게 이제 단단해진 상태.
이 단단해진 게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점점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가서 밟고 지나고 비도 오고 이러다 보면 아주 단단한 돌처럼 변하겠죠. 그러면 그 상태를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서는 긴장되게 만듭니다. 긴이라고 합니다. 그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또 긴장되게 만듭니다. 여기 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긴장된 돌처럼 단단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무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연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수. 자, 돌처럼 단단한 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물이죠. 네? 그래서 수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이 단계가 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연해지면 다시 안정된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요게 돌고 도는 게 목화수, 토금수 이게 돌고 도는 게 오행에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약에서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한약에서는 오행 책에는 다 오행하고 뭐 나와 있는데 이 한양에서 오행하는 사람들은 그래봐야 사장체질 보는 사람들이나 오행 공부하지. 사실은 실제로 한양에서는 오행 공부하는 사람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럼 기껏 이 오행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풍수 보는 사람, 땅 보는 사람, 아니면은 풍수 아니면은 사주 보는 사람. 풍수와 사주 보는 사람이 오행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잘 생각하셔야 돼. 사주 네 개 기둥이죠. 사주인데 오행하고 안 맞잖아. 이거는 5개, 이건 4개인데. 그죠? 그 다음에 풍수도 안 맞아요. 방향이 동서남북밖에 없는데 5개잖아. 오행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오행을 갖다가 사조 풍수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어떻게 대입을 시키느냐? 이렇게 대입을 시켜요. 요렇게 요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목과 토금수 순서는 이래 가는데 토는 가운데 딱 집어넣어 놓고요. 한가운데 집어넣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의 성질은 단단을 고짜죠. 뭉치게 만드는 힘이라 그랬죠. 한가운데 가야 뭉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를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요게 사상입니다. 그럼 사상은 뭐 사주 보고 풍수 볼 때 하는 게 사상입니다. 땅 볼 때는 사상을 봅니다. 이해가시죠? 천문을 볼 때는 천문을 볼 때는 오행을 봅니다. 천문을 볼 때는 오행을 보고 땅을 볼 때는 사상을 봅니다. 천문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는 뭐냐? 여기다가 오행. 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예? 에다가 일, 월, 하늘과 달, 해와 달, 여기까지 들어간 게 천문을 볼 때는 여기까지 다.
그래서 오행을 봐요. 일월까지 뭐 해와 달까지 봤습니다. 오행을. 전문을 볼 때는 오행을 봐요. 땅을 볼 때는 사상을 봐요. 그래서 풍수 보는 사람들은 이 사상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오행을 봐요. 그 다음에 사람 인체를 볼 때는 인체를 볼 때는 요거 안 봅니다. 아까 오장오부 기억납니까? 오장육부 간신 비패신 저라 그랬죠. 왜 오장오부라 그랬죠? 오장육부가 아니고 왜 오장오부일까? 우리 말은 오장육부라 하잖아요. 맨날. 왜 오장오부일까? 그게 하나입니다. 그 한 개가 요거였거든요. 상화입니다. 요게 들어감으로 해서 오운육기가 완성이 돼요. 인체를 볼 때는 이 상화, 오운육기로서 이 상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6개가 완성이 돼야 아까 양, 중 할 때 음에도 3개, 1, 2, 3 해갖고 저거는 3개 있었죠. 양에도 3개, 장부도 이렇게 6개. 그래야 양, 중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두 개가 균형 상태, 평형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중이라는 게 별도의 하나의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지십니다. 우리 1성, 2성, 3성 공부한 거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요 상화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이게 뭐냐면 오운육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볼 때는 땅이 밑에 있으니까 하통질이 땅을 볼 때는 사상을 보고요. 하늘을 볼 때는 이게 없어 상 위니까 상통 천문 위에는 천문을 볼 때는 이게 오행을 본다. 요거 없는 거. 사람을 볼 때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오운육기를 봅니다. 요래 이해를 하시면 음양은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꼭 그 제가 참고해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오행 공부하는 사람, 이 사주나 풍수 가지고 오행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녹화초원소에 돼가지고 참 오해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뜻을 봅시다. 나무죠. 불이죠. 흙이고 쇠고 물인데 오행을 이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그렇게 실제로 대학교 철학과 교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행은 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화는 불이 아닙니다. 토는 흙이 아니고 금은 쇠가 아니고 수는